안녕하세요. 비글본 AI 제15강 TIDL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TIDL에 대해서 알아보고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과 클라우드 9에서 진행됐으며 비글본 AI 5V 4A USB-C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USB-C 카메라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맨 마지막 예제를 진행하려면 필요합니다. 만약 카메라가 없더라도 중간 내용 예제 실행은 가능하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딥러닝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매우 분량이 이제 많이 필요하므로 일단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딥러닝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딥러닝도 같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그보다 넓은 범위인 AI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겁니다. 애초에 이 보드 자체가 비글본 AI니까요. 일단 AI라는 범주 안에 머신러닝이 들어가고 머신러닝이라는 범주 안에 딥러닝이 들어갑니다.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기계학습인데요. 학습을 통해서 제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머신러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이라 불리는 것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제 머신러닝이 하나만 층 쓴다면 딥러닝은 층이 한 10개 이상 그렇게 사용해서 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깊다라는 층이 깊다라는 의미에서 딥러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다른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만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매우 많아서 일단 간단하게 보고 예제 실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IDL은 텍사스 인스트루멘트 딥러닝의 약자입니다. AM57 계열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비글본 AI는 AM5729 So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M5729 안에는 C66X라는 DSP, 그러니까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죠. C66X랑 EVE, Embedded Vision Engine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가지 서브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어서 이런 딥러닝 연산이 가능합니다. 보통 CPU 같은 걸로 하는 딥러닝 연산은 보통 소수점 연산이 사용되는데 해당 연산을 진행하는데 매우 많은 자원이 소요되고 CPU로는 해당 연산을 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런 별도의 프로세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IDL의 내부 구조를 보면은 AM5729의 안의 구조입니다. 보면은 MPU A15가 주로 사용되는 이제 CPU들이 있고 그래픽을 위한 GPU들 그리고 인풋 각종 다른 부분 외에 DSP라고 해서 두 개의 C66X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 옆에 보면 비전 액셀레이션 팩이라고 해서 이거는 4개라고 있는데 579에는 2개의 EV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개 DSP랑 EV를 같이 사용해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CPU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TIDL의 개발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딥러닝이나 CNN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 줍니다. CNN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로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처리하고 필터링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카페라든지 텐서플로 같은 라이브러리 혹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처음 트레이닝을 시키고 이 트레이닝된 데이터를 TI 네트워크 트랜스레이터 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TIDL에서 사용할 수 있게 변환을 해줍니다. 보면은 포맷 컨버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는 PC의 GPU 같은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혹은 요즘에는 구글 같은 데 쓰는 TPU 같은 걸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로 처음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 모델을 TIDL에서 사용할 수 있게 포맷을 변환해 줍니다. 이 또한 PC 리눅스면 PC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변환된 모델을 TIDL API를 통해서 불러와서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비슷한 걸로 보면은 이제 텐서플로우 라이트랑 사용하는 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다 거쳐서 물론 이 부분도 기존 CPU 등에 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건 맞는데 막 GPU 몇 대 몇십 대씩 써서 하는 작업은 주로 이제 제일 처음 트레이닝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그런 모델 생성 작업 같은 거는 이제 해당 보드에서 힘들고, 해당 보드에서는 이 완전 만들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비전 카메라 등을 연결해서 API를 통해 인식하는 과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IDL 예제로는 크게 4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SSD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입니다. SSD랑 엠리스트, 이미지넷, 세그멘테이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클래시피케이션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SSD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SD는 앞서 말했듯이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의 약자로 디텍션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물체의 점수, 위치, 크기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이런 디텍션 알고리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NN 있고 욜로 같은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근데 욜로 같은 모델도 있습니다. 주로 SSD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저해상도에서 잘 동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00 곱하기 300의 입력을 받아서 동작하는데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보여준 건 이제 물체의 점수, 위치, 크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이 SSD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cd 명령을 이용해서 cd usr share ti example tidl로 들어와 줍니다. 보면은 여러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SSD 멀티박스로 이동합니다. 안에를 보면은 아마 SSD 멀티박스랑 main cpp 메이크파일 클립이 있을 건데요. 여기서 SSD 멀티박스를 실행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i라고 해서 입력이 필요합니다. 입력은 테스트의 테스트 벡터즈 인풋 프리프로세싱 된 이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수도 관리자 권한이니까 암호 입력이 필요하고요. 연산 자체는 EV랑 DSP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SD 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 레이어가 한 43개 정도가 되는데, 이때 앞쪽 부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처음 30개는 EV가 진행을 하고 그 다음 13개에 대해서는 C66X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내부적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는 거라서 우리가 따로 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인풋이 이렇게 되었고 패스가 되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setting from 이제 to frame 제로랑 멀티박스 제로에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png 파일 두 개가 생성되었을 텐데요. 이를 이 클라우드9 쪽으로 옮겨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피 명령을 이용하고 모든 png 파일을 옮깁니다. liv cloud9 만들어낸 이미지스 폴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미지스 폴더가 없다면은 아마 없을 텐데 여기서 우클릭해서 뉴 폴더로 해서 만들어 주셔도 되고, mkdir에 liv cloud9 images 라고 해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 이동해 보면은 아까 옮긴 프레임 제로랑 멀티박스가 있을 텐데요. 프레임 제로를 먼저 살펴보면 이런 예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로 사진을 찍어 놓은 상태인데요. 멀티박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시나요? 이제 차 부분, 이건 좀 더 크게 이제 네모 처리가 되었고, 사람에 대해서는 빨간색, 차는 파란색으로 박스가 쳐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입력된 여러가지 정보들과 여기 JSON 파일을 보면은
뭐 여러가지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로드 사인이나 비클, 탈 것, 썬크, 페데스트리언, 즉 보행자입니다. 보행자 같은 경우는 이제 BGR 컬러로 해서 레드로 되어 있고 비클은 블루 컬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로드 사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뭐 해당 컬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박스를 치는 작업을 이 CNN 중에 SSD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입력 자체는 이제 300 입력을 받는데 이 입력은 이제 프레임 보면은 768에 320입니다. 이러면은 300으로 변환을 해서 내부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SSD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레이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여러 가지가 있고 처음 300에 300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이렇게 각각 나누게 됩니다. 나눈 레이어는 이제 38이나 19 10 등으로 여러 개로 나뉘어 가지고 각각 레이어별로 탐색을 하게 되고 이를 맨 마지막에 합쳐서 이제 디텍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 그렇게 보신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엠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엠리스트는 28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셋을 의미하는데요. 28 곱하기 28 픽셀의 숫자 데이터셋입니다. 손으로 쓴 숫자들의 이미지를 모아놔서 숫자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데이터가 됩니다. 물론 이를 이용해서 학습한 그런 모델을 엠리스트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28 곱하기 28 하면은 784가 나오는데 이를 이용해서 이 점들의 이 픽셀들의 특징을 이용해서 숫자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뭐 길거리의 번호판 인식 같은 부분도 엠리스트로 학습된 경우가 많이 있으며 제일 처음 접하는 그런 이미지 비전 처리의 ML 쪽, 딥러닝 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엠리스트 예제를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폴더 뒤로 간 뒤 엠리스트로 이동해 줍니다. 보면은 엠리스트라는 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테스트에서 디지트를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실행해 보면 0, 1, 2, 3, 4, 5, 6, 7, 8, 9라고 나오는데요. .y라고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제 YUI 이미지 파일의 약자 YUI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그냥 보는 거는 이제 깨지는 게 있어서 그냥 여기서는 YU 파일을 열 수가 없어서 헥스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헥스 덤프라는 걸 이용하면은 이제 이 이미지를 헥스 데이터 형태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28칸 기준으로 줄을 바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미지가 해석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픽셀이 되겠습니다. 한획 세워보면은 28칸 되고 밑으로도 28칸입니다. 이제 중간에 구분 없이 그냥 출력하게 되었고요. 이쪽은 보면은 조금 더 크게 보면은 0처럼 보이네. 그리고 1, 다음 2, 다음으로 3, 4, 5, 6, 7, 8, 9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실행했듯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잘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엠리스트도 실행해 보았고요. 이미지넷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넷은 엠리스트가 아까 숫자를 모아놨다면은 이미지넷은 이미지를 모아둔 데이터셋입니다. 약 1400만 개 이상의 이미지가 있고 2만 개 이상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 사진이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그런 걸 확인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요. 정확하게 탐지하는지 그런 경쟁이나 대회 같은 거를 열기도 합니다. 이미지넷도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뒤로 가서 이미지넷 폴더로 이동하고 여기 있는 이미지넷을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뭐 이 사진을 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탭이 고양이의 한 종류죠. 그리고 이집트 고양이, 그리고 뭐 타이거 캣,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사진이 고양이이고 비율이 각각 어떻게 예상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비율이 제일 높은 것만 취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이미지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이제 복사해서 카피, 이 이미지 파일을 lib cloud9에 이미지스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보면은 캣펫 애니멀 도메스틱스, 이 파일이죠. 열어보면은 이런 고양이 사진이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를 이제 탭이라고 인식하였고요. 탭이는 얼룩무늬 고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뭐 고양이라고 52.5% 확률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혹시 뭐 다른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다른 오브젝트 중에서 86번으로 시작하는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입력이 진행되었고요. 임팔라라고 나왔습니다. 임팔라만 69%라고 하네요. 8606번 이미지를 보면은 네, 임팔라처럼 생긴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이미지 넷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이미지를 분할하는 목적인데요. 한 이미지 안에서 여러 클래스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픽셀별로 이 픽셀은 뭐 벽이고, 이 픽셀은 사람이고, 이 픽셀은 도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세그멘테이션도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 폴더로 이동해 주고요. 보면은 세그멘테이션 제재가 있습니다. 이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 일단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입력이 들어왔고, 이 파일을 현재 읽을 수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폴더 위에 테스트에 테스트 벡터 인풋, 여기서 0100 파일을 보겠습니다. 이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에 보면은 오브젝트 외에도 로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 여러 이미지가 들어 있습니다. 픽셀 포토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378570이라는 이미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그멘테이션 예제를 진행하였고요.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보면은 오버레이라는 파일이 하나 생성되었는데요. 이를 카피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9의 이미지스로 이동하겠습니다. 보면은 오버레이가 있는데요. 보면 길 사진이고, 이제 초록색은 도로, 빨간색은 사람, 파란색 픽셀은 이제 차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픽셀이 어떤 걸 의미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 픽셀이 의미하는 곳들, 이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곳에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 외에도 실시간 이제 TID의 API라는 게 있는데요. 이 API를 이용한 이제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빌그본 예제에서 제일 처음 비글본이라는 폴더가 있을 텐데요. 이를 더블 클릭하고 AI로 들어가 보면은 TIDL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요. 이를 실행해 줍니다. 보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는 TIDL API를 사용한 예제 파일입니다.
보면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이미지 예제를 사용한 이런 라벨을 사용한 흔적이 있고, 뭐 인데이터 내용, 이건 인데이터가 따로 없을 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외에 뭐 기본 설정들을 불러오는 부분 여러 같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위에 런을 클릭해 주면 되고요. 암호 입력을 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리밍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MJPG가 실행되고, 필터 설정과 뭐 포트 설정,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스트리밍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오면은 이제 실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를 보는 거는 여기 비글본을 클릭하면 MJPG 스트리머가 있습니다. 이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카메라 화면을 자동으로 받아와서 보여줄 것입니다. 이쪽에다가 가지고 있는 다른 물체들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경우는 뭐 각도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커피 머그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외에 뭐 이런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뭐 셀룰러 텔레폰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시계 같은 내용도 디지털 와치로 이제 이는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시계도 한 번씩 인식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보틀이라고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일단 스탑을 눌러주고 이쪽 파일을 보면은 사용할 이제 이 라벨 중에서 사용할 부분만 불러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커피 머그나 뭐 디지털 와치 혹은 셀룰러 폰, 텔레폰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 파일을 확인하면, 들어서 여기서 TIDL의 클래시피케이션 imagenet.txt 파일을 확인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넣어서 이제 라이브로 이 물체가 어떤 건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비글본 AI 제15강 TIDL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